네,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이 미국이 하도 깊게 이제 망가져 있는 모습을 보이니까 야, 이거 미국 좌파가 더 센 거야. 한국 좌파가 더 센 거야.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이모저모 짚어보고 이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 자유보수의 물결이 얼마나 살벌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잠깐 자율구성의 말씀 여쭐게요. 신한은행 1400121084939 주백모 프로덕션. 많이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례 탈출 꾸준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간 안내 말씀드립니다. 스텔스워. 로버트 스팔딩이 번역을 저술을 했고요. 제가 번역을 젊은 친구 박한나라는 분과 번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문해 주시면 일일이 서명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미국이 참 깊게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다 보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미국이 완전히 정치 내전 상태인데요. 이 글로벌리스트, 잘 나가는 이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비치 좌파, 그리고 BLM, Black Lives Matter, 폭도 이렇게 셋이 딱 똘똘 뭉쳐가지고 결사적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다 보면 미국 좌파야말로 한국 좌파보다 훨씬 더 뿌리 깊고 맹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좌파의 뿌리는 본질적으로 바깥에 있습니다. 외제적입니다. 그전에는 모스크바였고요. 그 다음에는 베이징과 평양입니다. 그리고 한국 좌파의 뿌리는 실은 미중 밀월에 따른 한중 밀월입니다. 만약에 1990년대 초부터 미중 밀월이 본격화되지 않았더라면 한국은 주사파가 살아남지도 못했고 이렇게 좌파로 안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부터 미국이 중국과 좋아 죽겠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한국도 거기에 같이 춤을 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중국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제일 확실하게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같이 비즈니스하고 같이 뒹굴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원래 우리한테 뭘 의미하냐. 우리 6.25의 사실은 전범인데 우리가 50년 12월 11월 이후로는 인민군과 싸운 적이 없죠. 북한 인민군과 싸운 게 아니라 중공군과 싸웠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외면하게 되고 그냥 물질과 풍요만 쫓게 되고 그렇게 됐죠. 또 우리가 뿌리가 외제적인 거는 미국 서유럽의 정신이 실종된 게 이제 한 지난 30년 전부터 90년대부터 아주 명확해졌는데 이때 걔들이 이제 완전히 해체주의 디컨스트럭티비즘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진실 그런 거 어딨어? 경멸하고. 시비, 옳고 그름 그런 거 구별 못하는 거야. 그거 다 권력 잡은 애들이 하는 게임이야. 그거 상대적인 거야. 경멸해버리고. 그다음에 선과악. 그런 거 캐캐 묵은 소리지. 인간이 어떻게 그런 걸 구별하고 살아. 경멸해버리고. 이게 이제 그 경멸의 그 뿌리에는 세상에 대한 파괴, 세상에 대한 해체 이런 관점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디컨스트럭티비즘, 해체주의라고 부릅니다. 미국과 서유럽이 지난 30년 동안 해체주의가 굉장히 강렬해졌고 이것이 지식층을 사로잡았고 이게 고스란히 우리한테 수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의 정신은 실은 이 우남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낸 그 프레임을 못 벗어나요. 한국인의 삶 자체가 정신도 그 삶이 있는 곳에 뿌리를 둘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사정을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고 개돼지스럽게 돼 있을 뿐이지 이 뿌리 자체가 그 좌파적 뿌리가 그렇게 깊을 수가 없다고요. 많이 깊어봐야 결국은 성리학 탈레반, 중화 성리학 탈레반 정도예요. 근데 그것만 상당히 그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가 깊을 수가 없죠. 그에 반해서 미국 좌파의 뿌리는 본질적으로 실존적이고 내재적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습니다. 이 서양의 역사를 보면 일단 서양의 그 좌파 급진주의, 좌파 전체주의의 뿌리가 최소 1789년 프랑스 혁명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40년 된 거죠. 그 다음에 또한 그 유대인들의 2000년 디아스포라의 한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그 상태를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의 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완전히 이제 사람이 되다만 존재 혹은 배신 때리는 존재 천한 일을 하는 존재 지기들끼리 모여서 좀 이상하게 은금은금거리고 사는 존재 뭐 이런 식의 관점으로 유대인들을 압박을 했단 말이죠. 한 2000년 동안. 이게 밑바닥에 좀 깔려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20세기 들어서 이거 문명 세계, 문명의 시대인데 유럽인들이 지구 모든 다른 민족과 다른 인종을 지배하는 문명의 최첨단에 있다라는 그러한 상태인데 이 유럽의 주권 국가들이 자기들끼리 싸움하면서 유대인들을 가축 사냥하듯이 사냥해서 죽였단 말이죠. 홀로코스트 600만 명이나.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의 일부의 관점에서 보면 이 유럽 문명이 만들어낸 주권 국가 체제에 대한 원한이 깊어요. 유대인들 일부의 관점에서 보면 아예 주권 국가는 약화시키고 글로벌 차원의 금권 지배 체제, 플루토크라시, 전문 지식과 돈가방 들고 다니면서 세계를 주물럭거릴 수 있는 상태, 어디 가거나 그게 최고다. 이런 관점을 뼛속 깊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 그렇다고요. 그 사람 그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제가 소로스라도 이 서유럽과 미국의 주권국가 체제를 약화시켜 버리겠다 이런 그 마음속에 무시무시한 맹세를 세웠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대인 일부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서유럽의 그 급진 좌파라는 건 서유럽에서 시작된 19세기 중엽에 시작된 급진 좌파 또 러시아의 급진 좌파 그게 뭐 인민혁명당과 같은 SR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회혁명당, 인민혁명당 그런 나로드니키 테러리스트든 혹은 볼셰비키 같은 한 방의 공산화를 통해서 근대화를 이루자라는 그런 공산주의든 혹은 맨셰비키 같은 일단 혁명을 일으켜서 쯔아 체제를 무너뜨리고 부르주아 민주주의 즉 자유민주주의를 조금 하는 척하다가 호시탐탐 노려보다가 약간이라도 경제가 좀 발전하면 그때 공산화로 넘어가자. 이 맨셰비키 같은 공산주의자. 그 다음에 이제 분트. 이 하도 급진파에 전부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거기 이제 러시아 동구권에 사는 그땐 동구는 이제 그 러시아의 그 속방이잖아요, 전부.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이 전부 다 이게 유대인판인데 왜 뭐 러시아어로 문서를 써? 유대인들 우리 아슈케나지 그 그러니까 동유럽과 러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쓰는 그 언어를 나타내는 그 말 아슈케나지 그걸로 이디시 그 언어를 이디시라 그러는데 이디시로 문서를 쓰자. 그래가지고 따로 이디시 문서를 쓰는 공산당을 따로 만들어요. 그 분트. 그래서 이 러시아 때 급진파가 4개인데 넷다 유대인들이 99.99%예요. 서유럽도 비슷해요. 똑똑한 급진주의자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따라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일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급진 좌파는 자기들의 그 유산이에요. 이게 이 때문에 그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은 크게 조명받았지만 스탈린에 의한 학살 그게 사실은 스탈린에 의한 학살이 히틀러에 의한 학살보다 한 500~600만 명 더 많아서 한 1,700만 명 정도 추정되거든요. 히틀러가 한 1,200만 정도 죽였다고 보고 유대인은 한 그중에 한 600만 700만 되고 나머지가 한 500만 돼서 이런 그 나치 히틀러에 의한 학살은 굉장히 오랫동안 비판을 했지만 공산주의 체제에 의한 학살은 별로 조명을 안 하는 풍조가 1980년대 후반까지 이어졌습니다. 서유럽과 미국에서. 왜 그러냐. 이 급진 공산주의를 이 유대인 학자들 중심으로 한 학계가 일종의 향수와 혹은 그 연민의 감정 혹은 그 말하자면 자기들과 결국 피가 같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멘탈 피가 같다. 뭐 이런 묘한 게 있다고 이게 자부심이.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보면 민주당 미디어, 법조, 벤처, 금융, 학계 이거를 관료화해서 지배하는 집단이 있어요. 일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참고로 저는 유대인 전체를 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항상 굉장히 특이한 민족이라 병 주고 약 주고를 다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 안에 만약에 급진 좌파 아주 사악한 급진 좌파가 나오면 동시에 유대인 안에 아주 위대한 자유보수 사상가 자유보수 운동가가 나옵니다. 유대인 안에 유대교를 저버리고 완전히 종교를 우습게 보고 인간을 개돼지 같은 해체된 존재로 보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면 또 거꾸로 유대인 안에 지극히 종교적인 관점을 가진 아주 독실한 그러한 유대인들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민족이에요. 이쪽으로 가도 베스트를 만들어내고 저쪽으로 가도 월스트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최선과 최악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민족이에요. 이 민족이. 그 이 최악 쪽이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여기저기서 그 그림자가 보인다고 이게 딥스테이트예요. 이게. 물론 미국의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들이 다 유대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왜 법조가 저 모양이지? 왜 의료계가 저 모양이지? 왜 벤처 그 세계적인 그 빅테크라 그럽니다. 거대 그 첨단 정보기술 회사들이 왜 저 모양이지? 왜 월스트리트가 왜 저 모양이지? 왜 민주당이 저 모양이지? 민주당의 오너는 저는 가장 중요한 민주당을 구성하는 에스닉 그룹이 있어요. 유대인, 아이리시, 그다음에 스코티시, 블랙 뭐 이런 게 이제 민주당을 구성하죠. 히스패닉도 구성하고 또 한국인들도 이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죠. 한국교포들도 이런 그 소수민족들, 소수민족들. 그러니까 블랙이 제일 많은데 그게 한 미국인과 16%밖에 안 돼요. 블랙도. 그래서 여기 중에서 이제 가장 잘 조직화되어 있고 지능적으로 움직이는 데는 유대인이죠. 역시.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이런 뿌리들이 이게 내재적 자기 자신의 뿌리잖아요. 자기가 가다듬었고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최소한 현대 문명에서 거슬러 올라가도 최소한 24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뭐 이래요. 2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미국을 그러니까 인종의 용광로, melting pot of races가 아니라 원한의 용광로 아니냐. melting pot of ressentiment, resentment. 그러니까 세상과 삶에 대한 원한의 그 수백 년, 수천 년씩 뿌리가 되어 있는 그 원한의 용광로 아니냐. 이 안에 그냥 이런저런 원한들이 다 엮여갖고 전부 그냥 악마 같은 형태로 날뛰는 이런 상태의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뭐 꼭 그것에 해당하는지 몰라도 좀 어이없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제 프론트라인 닥터스라고 현장 의사들이라는 사람이 월요일에 미국 기준에서는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한 10여 명이 워싱턴 DC로 간 거예요. 미국 전역에서. 거기에 뭐 멀쩡한 사람들 많아요. 뭐 스탠포드 나오고 뭐 명의라고 꼽히는 사람들도 많고. 이 사람들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이게 초기 환자한테는 직방이다. 그래서 이걸 예방약으로 먹어도 참 좋다. 자기들이 이 초기 환자 딱 오면 아연,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아지트로마이신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조합해서 처방을 한다. 또한 이제 그러니까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이거 많이 써야 되는데 이게 억제돼 있다 사용이. 이게 나중에 설명합니다. 왜 억제돼 있는지. 그다음에 야 아이들 그 학교 오지 말라고 학교 닫아거는 거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아이들은 거의 전염되질 않는다. 그리고 전염되질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지도 않는다. 이게 의외로요. 그냥 기침 한번 컥 한다고 전염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야 전염돼요. 이게 밑에서부터 긁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 잘 전염된 아이들한테서 전염된 케이스가 거의 없다. 애들 학교로 보내야 된다. 이게 민주당 지금 그 록다운 정책, 민주당은 다 닫아 걸어라는 정책을 지금 주장하는데 거기랑 정면 충돌하죠. 그다음에 이제 왜 미국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안 쓰이는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일단 첫째 의사가 결심을 해야 되고 워낙에 이거 쓰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막 엉터리 뉴스 이런 게 많이 돌아다니니까 뭐 워싱턴 포스트, 뭐 뉴욕 타임스, WHO가 이거 쓰면 안 된다고 그런 식의 그 효과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었잖아요. 저기 뭐 위험성이 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둘째, 이거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주 정부가 약사에 대해서 약사들한테 이런 약은 쓰는 것이 안 좋다라고 이렇게 그 약사들을 억제할 권리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수많은 주들이.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을 해도 그럼 처방전을 갖고 이제 그 파머시에 갈 거 아니에요. 약국에 가서 이렇게 약 주세요 하면 주 정책이 이 약은 함부로 못 내주게 돼 있습니다. 처방대로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정부가 이게 선례가 없던 일인데 주정부한테 그런 권한이 법률적으로는 존재했지만 이때까지 주정부가 그걸 많이 사용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민주당 쪽 주지사들이 있는 데서 이런 권한을 엄청 남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정부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의사 처방전 받아오더라도 잘 내주지 마라. 뭐 이런 그래서 의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를 주정부가 가로막아 버리는 이런 애로들이 있다라고 의사들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말이 되냐? 이 약 굉장히 안전한 약이고 효과가 직방인데 특히 초기 때 참고로 저 먹습니다. 저는 하루에 200mg 하나를 먹습니다. 아침에. 워낙 연세 드신 분들 많이 만나고 다니고 이러니까 제가 잘못하면 저는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먹는데 뭐 기분학적으로 그런 건지 기분상으로 그런 건지 좀 약간 힘이 빠지고 졸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건 저한테는 나쁜 게 아니죠. 제가 약간 좀 그러니까 이 하이퍼 상태, 조증 상태 비슷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조울증 아니고요. 바이폴라 아닙니다. 약간 또 기분이 좀 이렇게 기운이 빠지면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현지 시간 월요일 날 저 잘 나가는 의사들 한 10여 명이 워싱턴 그게 의사당 앞인가에서 어디선가 거기서 이제 그 기자회견을 저런 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게 원영석 오베드가 잘 얘기를 해줬는데 저게 막 수천만 조회가 순식간에 올라갔는데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트위터랑 저걸 통해서 유튜브 이걸 다 끄집어 내린 거라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가 월요일 날 거를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 한가 그 사람들 그거 보시려면 바로 제가 소개하는 여기 가시면 됩니다. 비틀리 저거 이제 단축인데요. 좀 복잡하죠. 저거 만약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키인 하시기 싫으시면 www.breitbart.com에 가서 잘 뒤져보세요. 브라이트바트에 월요일 날 게 올라 있습니다. 트럼프가 여기서 불벼락 맞았어요. 이 영상을 리트윗을 했다가 트위터 쓰기 권한을 12시간 정지당했습니다. 그러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왜 이걸 전부 끌어내리고 삭제하고 유튜브가 영상 끌어내렸냐. 이걸 페이스북의 정책 홍보국장 뭐 정책 홍보 담당 부사장쯤 될 거예요. 저기 이제 미국 조직은 부사장이 워낙 많죠. 그러니까 policy communication. 그러니까 policy라는 건 페이스북의 대고객 정책을 뜻합니다. 걔들은 그걸 policy라 그래요. policy communication.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이런 정책을 갖고 있는데 왜 이런 정책을 씁니다라고 알리는. 그러니까 정책 홍보국장이죠. 거기 이제 앤디 스톤인데 앤디 스톤의 그 트위터를 보면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이 관련 월요일 날 그 프론트라인 닥터스 그러니까 최전선 의사들 현장 의사들 월요일 날 이게 조직 이름이 프론트라인 닥터스입니다. 현장 의사들이란 조직인데 일선 의사들 우리말로 하면 월요일 날 일선 의사들의 기자회견 영상을 내린 것은 가짜 정보이기 때문에 삭제했다. 그 다음번 보면 또 좀 약간 가관입니다. 문제의 동영상을 페북에서 제거한 다음 코비드-19 관련 유해 정보, 즉 문제의 동영상에 대해 반응하거나 뭐 옳다, 그래 공유하고 뭐 이런 사람들, 댓글 단 사람들에게 일종의 메시지들을 그 사람들의 뉴스 타임라인을 탐나라고 부르죠. 타임라인에 보내고 있다. 무슨 메시지 보내고 있냐? 제가 짐작하기에 이런 메시지일 겁니다. 기아가 본 정보는 WHO에 의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거짓말입니다. 이때 거짓말은 미스입니다. 잠깐만요. WHO가 개판인 친중 단체잖아요. 그리고 WHO
든가 저 랜셋의 그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그 비판했던 그 논문은 철회돼 버렸거든요. 랜셋이 취소시켰어요. 근거 없다고. 그 다음에 또 아주 권위 있는 의학 잡지 있죠.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뉴 잉글랜드 의학 잡지. 그러니까 NEJM에 실렸던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중상 모략했던 논문도 철회됐습니다. 취소됐습니다. 근데 결국 앤디 스톤이 인용하는 최종 권위는 그럼 WHO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사람 트위터에 의하면 myth debunked by the WHO. WHO가 박살낸 거짓말.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게 페이스북조차. 참고로 페이스북은 트위터보다 훨씬 더 반트럼프적이죠. 그 저커버그의 명언이 있어요. 나 그 명언 참 좋아하는데. 저커버그가 뭐라 그러냐면 페이스북에서 진솔한 얘기를 하면 5억 명의 적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동시에 몇 명의 참 좋은 친구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오셔서 진솔한 얘기 하셔라. 그게 저커버그의 명언이에요. You can make 500 million enemies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5억 명의 적. 한번 구글링 해보세요. 저커버그 500 million enemy 그러면 나와요. 그 얘기가. 제가 그게 사실은 신조거든. 하루에 치명적 적을 5명 안 만들면 그날은 잘못 산 날이다. 저는 한국에서 살면서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여기 하도 이상해서 남들이 나를 개또라이라고 욕을 하고 백모 성격 이상한 놈이고 아주 거칠고 폭력적인 데가 있고 저기 뭐 이렇게 막 욕을 하더라도 저는 대놓고서 당신 그거 말이라고 지금 그 소리 하고 있냐. 20명 있는 자리에서 잘 나가는 범털한테 그래 버리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랑 나랑은 한국 사회의 문화로 보면 다음번에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남의 결혼식에 가서 얼굴 마주쳐도 서로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그런 사회가 되죠. 당연히. 그건 그거고 내가 네 밥 먹고 사냐 이거지. 너랑 나랑 사돈될 가능성 거의 없고 나는 골프 안 치니까 너랑 나랑 골프 칠 가능성은 제로고 난 등산도 혼자 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너랑 나랑 같이 등산 갈 가능성도 제로고 너 같은 놈이랑은 양로원 가서 마주치기도 싫고 그러니까 그냥 밟아버리거든요. 저 공직 나갈 뜻도 없고 그렇게 밟고 사니까 하루에도 어떨 땐 치명적 적이 뭐 많아져요. 제가 뭐 좀 새카만한 후배 어저께 말 안 듣는 후배가 있어서 뭔 얘기하다가 확 역정이 나서 전화 끊으면서 제 마지막 말이 야 이 개 18 땡땡아 들어가. 그러고 전화 끊었거든요. 그리고 그 후배는 마음속에서 원한이 생길 거라고. 이상한 선배고 괴팍하고 사람을 저런 식으로 밟나. 그런들 그 저의 좌우명이 하루에 치명적인 적을 5명을 안 만들면 그날은 잘못 산 날이다. 한국 같은 사회에서 당연히 입 바른 소리 하면 하루에 치명적인 적 5명, 20명 만들지. 그거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살겠냐. 그 비슷한 말을 페이스북 저커버그가 했었다고요. 그래서 트위터가 그 여러 번 그 트럼프를 징계하고 하겠다고 막 검토할 때 페이스북은 자기들은 그런 생각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페이스북인데 거기에 정책 홍보국장이 그래도 다 면허 있고 거기에 같이 의견을 동조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예일대 보건의학 연구센터 센터장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다 뭐 스탠포드 나오고 뭐 다 명의라 꼽히고 이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띄웠다고 이거는 WHO가 발표한 것과 다르다고 해서 그냥 끌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참고로 대한민국은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2월 초부터 썼어요. 여기는. 그리고 컨트롤을 잘 안 해서 아름아름으로 의사한테 그냥 아는 의사한테 처방받으면 그냥 가서 저기 큰 대학병원 앞에 있는 그런 약국에서만 팔아요. 동네 약국은 안 팔고. 그런데 가서 한 100알씩 사서 하루에 하나씩 200mg짜리 원래는 뭐 2알 먹으라 그러는데 저는 그럼 혹시 보대낄까 봐 하나씩 하면 한 50일 2달 먹잖아요. 아니지. 하나씩 100알 사면은 하나씩 먹으면 100일 먹잖아요. 석 달. 의사한테 한번 신세 졌으니까 다음번에 떨어질 때 되면 또 이 의사한테 가서 한번 신세 지고. 아무 의사나 다 처방해요. 저거는.
가정의도 처방하고 내과 의도 처방하고 정형외과 의도 처방하고 아무나 다 처방합니다. 저거는. 의사 선생님들도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들 저거 드시는 분들 좀 계세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거든요. 그런데 그거 입 바른 소리 좀 했다고 뭐 좀 틀린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페이스북에서 지워버려. 트위터에서 지워, 유튜브에서 지워. 그리고 그걸 보고서 저기 그 공유하거나 리트윗한 사람, 거기에 댓글 단 사람들한테 딱 메시지 보내서 귀하가 본 정보는 WHO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사실이 아닙니다. 뭐 이런 그 살벌한 경찰 냄새 나는 공안 경찰 냄새 나는 메시지를 보내면 좀 그렇죠. 이제 싸움이 막 구글까지 번진 거예요. 그래서 브라이트바트가 지금 구글 공격 시작했거든요. 물론 브라이트바트야 뭐 그냥 그 누구죠? 저기 스타를 누구로 내세우고 있지? 저도 그 좀 극단적인 사람이라고 좀 생각하는 바 있지만 스티브 배넌 그런 사람들 내세우는 그런 좀 말하자면 그야말로 아주 강골 우파죠. 근데 거기에 주장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2016년 트럼프 승리 직후 구글 최고 경영자들이 모여서 극단주의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했다. 트럼프의 승리와 자유보수 파퓰리스트 운동을 역사의 해프닝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지들끼리 낄낄거리며 이야기했다. 이게 브라이트바트 오늘 실린 거예요. 그냥 제대로 그냥 구글을 들이받아버렸다고요. 그러면서 오늘 실린 그 기사에 보면 이런 그래프를 보여줘요. 2020년 5월 이후 브라이트바트 바이든 이게 이제 검색어를 2개 넣는 거거든요. 이런 복합 검색을 하면 사실상 차단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이트바트에 실린 바이든 기사는 검색 결과에서 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래프로 보여줘요. 5월 초까지 하루에 검색 결과가 하루에 뭐 3만 번 제시돼서 그 중에 12,000번이 사람들이 눌렀는데 브라이트바트의 바이든 관련 꼭지들을 그다음부터는 사실상 제로예요. 그럼 검색 결과 안 보여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이든 관련 기사 중 관련 검색 결과 중에 브라이트바트 건 안 실어준다는 얘기죠. 이런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오늘 딱 그래프를 가지고 들이대버린 거예요. 브라이트바트가. 저러면 이제 구글 내상 입죠. 저건 정치적으로 저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거든. 5월 이전에는 브라이트바트에 실린 바이든 기사들을 다른 바이든 관련 검색했을 때 같이 보여줬는데 이젠 바이든으로 검색을 해도 구글에서 브라이트바트에 실린 바이든 관련 기사는 안 뜬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작심을 하고 팼어요. 오늘.